4장의 9번째 주제에 조건적 자유와 행복 대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신치료자가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알고 터득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 없고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이 가능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알라와까 경에는 부처님이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알라위의 하타카 왕자가 세존께서 심사빠 숲의 나뭇잎 더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자가 보기엔 잠을 잘 자려면 좋은 침구, 적당한 온도, 그리고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세존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 조건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몸과 마음의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열기가 들끓으면 잠을 잘 잘 수 없으며 이러한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불이 꺼지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즉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네. 기네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조건과 무조건에 대해서도 또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이란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라한들도 정신적 고통은 없어도 몸의 고통은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없다, 무조건의 상태다 이런 것이 어떤 조건이나 법칙을 떠났다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법칙을 떠난. 법칙을 떠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행복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자유와 행복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다 어떤 요런 조건을 갖추면 나는 자유로워. 이런 조건을 갖추면 나는 행복해. 그쵸.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았죠. 사는데 이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이래 접해 보니까 거기에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나 그걸 이제 자꾸 보면서 특히 아까 이제 그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이제 왕자가 물은 그 경을 이제 계기로 이제 그 전에 또 다른 경이 있어요. 다른 경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조건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된 거죠. 해서 이거를 그러면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자유롭게 느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가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 사람들도 좀 더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아마 이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의 어떤 데서 내가 많이 영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아라한들도 그렇고 신체적인 거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거는 괴로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느끼고 행복으로 느끼는 거는 정신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조건이 안 돼 있는데 나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그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라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가 노력이 돼 있고 노력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 길거리에 자고 있는 경도 그렇지만 그 이제 길거리에 자고 있는 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그때가 초겨울 좀 된 것 같아요. 눈발도 좀 날리고 날씨가 춥고 근데 부처님 옷은 얇고 그 다음에 그 나뭇잎도 덩성덩성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가 지나가서 길도 울퉁불퉁했대요. 편안한 땅이 아니었대요. 그런 데서 잘 잘 리가 없다 하고 이제 물었을 때 아까 그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니까에는 보면 빠삐만이라는 악마가 있어요. 이제 마왕이죠, 빠삐만.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탁발을 못하게끔 막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을 한 거예요. 그 탁발을 못했죠. 그래 이제 가서 부처님에게 탁발 못해서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힘든 게 없다. 나는 희열로 산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조건을 좀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이제 마음을 잘 만든다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질문이 네. 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가능하다고 할 때 예. 그 조건은 굉장히 무수한데 그렇죠.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죠. 할 때 그 공통적인 건 뭘까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자세히 놓지만 그 전에 이제 내가 우리 그 친척 모임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내보다 한 10몇 살, 20살 밑에 애거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으시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안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이건 안 좋다. 이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데 어떤 점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점을 찾으면 이것도 좋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래요. 몸이 건강하면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해요. 몸이 아프면 나는 이제 자유를 잃었다. 마음대로도 못 따라다니고 행복하지도 못하다 하는데 아플 때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 즐기고 찾으면 안 아프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좋고 아프면 아픈 대로 좋고 뭐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어느 한 면만 봐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그걸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에서 이제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은 이게 조건이 갖춰지면 그냥 온다. 그래서 이게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거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은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아마 또 이거를 추구하는 분들은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뭘 그러니까 하다가 그럴 때 이럴 거예요. 당신도 돈 한번 없어 봐라. 그러니까요. 당신도 한번 아파 봐라. 이렇게. 친구 하나도 없어 봐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흔히 뭘 추구하다가 실패를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머리 깎고 절에 나가서 도나 닦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러다지 뭐 수도원에 들어가야겠다 뭐 이러면서 세상에서의 좌절과 실망이 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쉬운 방법으로 어떤 이제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완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명상 프로그램 하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 갔다 와니까 이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럼 갔다 오면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선생님 거기 너무 좋아요. 먹는 것도 좋고 천국이라고. 극락이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거기 수행자분들은 좋겠다고. 거기 아무것도 뭐 있습니까? 뭐 도맡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건데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좀 그러니까 이야기해 이제 주세요. 아까 고래 말하는 야 내가 저기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다음에 명상센터 갔더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런 음식도 맛있고 네, 이러는데 네. 내가 볼 때 이제 그분들이 전형적으로 조건적인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분들이 볼 때는 야 회사 생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 회사원이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나를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하면서 이게 여기는 없으니까 여긴 좋겠다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요 수행제에 가서 맛있어요. 1년 내내 안 먹어봐요. 우리가 음식이 보면 자기 속에 이제 안 먹던 거 필요한 거 이래 필요하지만 안 먹었던 거 먹으면 맛있는데 그게 자꾸 들어오면요 그것도 또 안 그래요. 그것도 좀 다를 수 일리가 있어요. 있네요. 네. 일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은 요거 먹다가 좀 질리면 또 다른 음식점 가서 그것도 먹고 또 다시 돌아와서 먹고 그러잖아요. 수행처는 그냥 공양주 보살이 주는 대로 그쵸. 먹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딱 기본적인 거로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그냥 눈으로 자기 힘들었던 거를 중심으로 보면 그게 참 이제 그것만 가면 나는 좋을 거다 하는데 실제로 가면 거기에 또 사람의 삶이랑은 비슷해요 거의. 나는 이제 2번의 출가 경험이 있어요. 2003년에 이제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2013년에 3위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특히 내가 이제 2003년에 비구 생활할 때 느낀 게 뭐냐면 비구의 삶을 언젠가 출가해서 죽을 때까지 하려면 요런 마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구가 돼서 불교만의 삶을 사는 것, 불교 경전도 읽고 수행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출가해서 스님 생활 하더라도 딱 텔레비도 보고 싶고 또 어디 가서 누구도 만나고 싶고 다른 것도 보고 싶고 그럼 그 생활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고 출가 생활을 계속 못 할 수도 있어요. 난 자세한 통계는 모르지만 환속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란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요즘은 옛날에는 출가 생활이 되게 엄격했어요. 엄격하니까 막 힘들게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출가자가 적으니까 또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뭐 출가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는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실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어떤 지혜랄까. 그거 없이 그냥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기만 가면 좋을 거야. 이거는 나는 그럼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보고 내가 어디 가서나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하고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환경에서 그걸 자꾸 충족하려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제 1박 2일 수행을 가면 밤새 졸았는데 새벽에 그 쌀죽을 끓여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죠. 제가 먹은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는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쫓아다녀도 뭔가 이렇게 수행이 이게 진전이 없고 계속 뭐 1박 2일 여기 다녔다가 또 3박 4일 여기 다녔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미얀마를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조건적인 거긴 한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짧게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뭔가 단계로 가지 못하고 계속 맴맴맴 도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좀 나갈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1박 2일 한 만큼 내한테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발전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새로운 때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1박 2일 한 만큼 발전이 있어요. 또 수행하다가 졸잖아요. 졸아도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졸아도 한 만큼 발전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를 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내가 이제 2003년에 미얀마 갈 때는 그때만 해도 뭐 이 전화 이런 게 휴대폰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탁 동떨어져서 한국은 생각 안 하는 좋은 점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음식은 또 다를 수 있고 기후도 다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예. 여기 이제 수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잘 자는 거. 예. 부처님 말씀엔 다 중요한 거를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나이가 들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은 뭐 생리적인 것과 뭐 심리적인 것 또는 뭐 살면서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생리적으로 노화 현상이 다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노년에 그 수면 장애를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노인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노인분들이 우울이랑 불안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노년기에 이 수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하실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난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 때 막 자잖아요. 막 시끄러워도 자잖아요. 또 뭐 초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건 어찌 보면 비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노년에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봐요. 그 자연스러운 그게 그래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선은 이래 보면은 노인은 활동량이 그래 많지 않아요, 사실은. 애나 젊은 사람처럼 하니까 당연히 수면이 별 필요 없죠. 그쵸. 없으니까 그거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옛날처럼 막 깊이 자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그냥 그 시기에 맞게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나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좀 있겠죠. 나이 들어서 별로 활동이 없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 나이 들어도 활동하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잠도 어느 정도 잘 거예요. 또 못 자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노년에는 별 필요성에 의해서 잠이 그래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좀 지혜롭게 보는 게 나는 일단은 필요하다 봐요. 안 그러면 이거 전엔 잘 자다가 지금 이 문제 있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노인의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잠 현상을 좀 잘 보고 그에 따라 이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이 이제 밤에 잔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왜 잠이 안 올까? 옛날엔 잘 잤는데 그러지 말고 내 몸에 좀 잠이 덜 필요한 모양이다. 그렇지만은 또 좀 쉬자 하는 그 나이에 맞는 이제 그걸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거에 따라 이래 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곤란해요. 잠이 안 온대서 일어나가지고 뭐 활동하고 이러면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는 잠이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예외들은 다 있어요. 뭐 젊은 애도 못 자는 애도 있잖아요. 예외는 다 있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잘 못 자요. 잘 못 자는데 불안, 우울하게 되면 더 못 자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있다는 거는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잠이라는 게 이제 딱 잠자는 시간 되면 스위치가 탁 떨어져야 그 다음에 잠으로 탁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불안이나 우울은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불안, 우울은 안 그래도 그냥 이래 깊이 못 자고 잠이 이제 노년기의 그런 잠의 형태 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불안, 우울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야 될 거예요. 이제 불안이란 거는 뭐 불안한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스톱하는 거. 또 우울은 이래 보면은
자기 삶에 불만족인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근데 잘 보면은 그 삶이 소중한 거예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든지, 네. 그래서 불안, 우울이 근본적으로 안 오는 게 좋고, 또 불안, 우울이 오면 안 그래도 노인은 깊이 자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면 영향 주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이래 반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한 명이 좀 되게 연로하신 내담자분인데 네.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 그럼 힘들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노인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든 분이 이제 그 노인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하루 종일 또는 밤에 나 잠이 안 오니까 텔레비를 몇 개 틀어놓고 잔다. 아, 그럼 그 잠이 안 좋아요. 그렇죠. 더 안 잠이 좋은 안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더라도 네. 잠 오는 거 비슷하게 해야 돼요. 불을 끄고 활동을 안 하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어째 보면 지혜가 많을 수 있어요. 사람 경험이 많고 네. 그런 이제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정신을 강화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지혜를 자꾸 이래 길러서 노인이 됐을 때 사실 노인이 되면은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돈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네. 다 해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잠에도 마찬가지고 하루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그런 게 노년기에 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제 일부러 여쭤봤어요. 방금 거는요. 그 내담자분이 박사님 거 들으시니까 이제 텔레비 끄라고. 끄야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안 해도 되는 생각인데 경전사를 읽다 보면 저는 계속 이제 이게 참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부처님께서 숙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본문에서 탐진치에서 생긴 육체와 정신적인 열기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이게 체온이랑 수면이 관계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좀 체온이 낮으면 좀 숙면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기를 꺼야 된다는 부처님 말씀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 어쨌든 지금 22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 약 20%가 수면 장애로 이제 고생하고 있다고 이제 실제 조사가 나올 정도로 못 자는 사람이 많고 수면 클리닉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몇 군데만 있었는데 요즘 중에 웬만한 큰 병원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불교정신 치료에서는 이제 이 수면 장애를 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길 때 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봐요. 하나는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뭐 세상에는 다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니까 잘 자던 사람이 못 잘 때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원인을 잘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변화를 줘야 수면에 변화가 와요. 그 다음은 이제 잠이 제대로 안 올 때 이제 수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에 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걸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면이 생겼는데 이것이 또 여기서 자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해결돼도 이게 이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못 자면 또 못 자면 어떻게 하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원인대로 잘 알아서 뭔가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때 잠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하고 요 두 가지가 나는 필요하다 봐요. 그래서 이제 원인적인 측면을 볼 때는 뭐 원인은 잠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제 특히 술 이게 보면은 잠 안 올 때 술 먹으면 좀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먹다 보면 그 자체가 잠에 영향을 줘요. 깊게 못 자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 안 오는 걸 좀 해결하는 목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은 좀 좋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내가 볼 땐 제일 큰 원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란 거는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래 잠에 탁 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삼진치로 네, 열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스트레스, 스트레스죠. 감정의 네. 동요 뭐 이래 네.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 사이클들 있잖아요. 밤에 일한다든지 이런 것도 영향 줄 수 있고 또 뭐 실업자가 된다든지 애들 방학일 때 보면 또 밤낮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자꾸 되다 보면은 잠 사이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네. 바로 잡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잠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은 이래 보면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모든 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네. 잠이 잘 올 만한 조건이 되면 잘 잘 수 있어요. 또 잠이 안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 와요. 이제 그거를 뭐 현대의학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잠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화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네,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됐으면 네. 좋겠다 해서 먹으면 소화 잘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되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은 잠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잠이 오고 어떤 조건이 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이제 군의관 오래전이죠. 군의관 훈련 때 그 보면 마지막에 그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100km 동안 뭐 이래 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군인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낮에 이동하면은 뭐 전쟁 낙나 이러기 때문에 밤에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걸어요. 근데 걷다 보면 자고 있더라고. 그 조건이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싶다고 자고 안 자고 싶다 안 자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 조건은 이제 자율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이 안 좋아요.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이 좋아요. 교감신경은 어떨 때 자극이 되면 애를 쓸 때 되는 거예요. 애를 쓸 때. 잠에 대해서 애를 쓴다는 거는 잘 자야지. 잠이 안 오면 왜 안 오지? 이것도 내일 또 어떻게 되나? 잠 안 오면 또 뭐가 안 좋은데? 이거예요. 그렇죠. 부교감신경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교감신경은 자극이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나 그 방법을 좀 가르칩니다. 그 전에 나는 우리 사회의 불면증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잠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잠은 중요하다. 잠자는 동안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는 그런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잠은 시간 낭비다. 어떻게 하든지 잠 시간 줄여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한테 이 이야기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한테 잠 못 자면 치매 온다. 뭐 암 걸린다. 뭐 그러면은 이 사람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사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되게 잠에 대한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는 내가 볼 때는 홍보를 한다면 잠 못 자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 누가 뭐 잠 다 잘 자고 싶지 안 자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수면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홍보를 한다면 잠은 중요하고 잠을 잘 자려면 이런 게 좋다 하고 그걸 홍보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그런 점에서는 좀 불만이 있어요. 어쨌든 잠을 잘 자려면 이 교감신경은 자극이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좀 샘플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김잔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11시에 자고 5시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대로 딱 하세요. 앞으로 이제 잠이 오나 안 오나 걱정이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요대로 못하면 그걸 걱정해야 돼요. 11시가 되면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불을 끄고 누우세요. 불을 끄고 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눕냐면 내가 하루를 끝내고 이래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 지금 이스라엘 누울 수 있겠어요? 못 눕다잖아요.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불을 끄고 누울 수 있어요. 그래 누워가지고 그 전에 뭐 앞에 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잠에 좀 안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래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두워지면 자연히 잠이 오게 돼 있었어요. 새벽 되면 햇빛이 나오면 또 잠이 깨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불빛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안 지키면 이 잠이 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불을 끄고 누워요. 누워서 내가 이래 참 하루를 끝내고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래. 지금부터 내가 말한 건 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누워서 이제 딱 누워서 그 다음에 5시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내가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쉬어서 참 좋다. 쉬는 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딱 해서 그렇게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잠이 안 오면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 자꾸 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잘 처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만히 누우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생각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생각은 정확하게 생각의 속성을 보면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된 사람 안 일어나요. 조건이 된 사람 일어나요. 생각이 나는 거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막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막 불안해하고 대책 세우고 막 힘을 들이면 아까 애쓰는 게 교감신경이라 했잖아요. 그래 되면 교감신경에 영향을 줘서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해야 돼요. 생각이 나면 났구나. 또 나면 또 났구나. 좀 심하게 하면 그걸 그냥 내 생각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본 거는 떠오르게 돼 있어요. 들은 것도 떠오르요. 내가 언젠가 생각했던 것도 떠오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현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해서 생각이 나면 그냥 생각이 났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되면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을 하면 이건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은 하면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누워있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뒤척, 왼쪽으로 뒤척, 좀 편안한 걸 찾아서 뒤척, 딱 바로 누워 자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정거하면 또 눈 감고 잠시 앉았다가 다시 눕고, 그럴 때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보면,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힘들다는 사람은 대충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잠이 안 오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지만 이제 휴대폰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 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좀 힘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활동을 안 하는데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이 안 오나, 언제 오나 이러다가 큰일 났다, 뭐,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애를 태우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서, 김잔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5시 일어나면, 내가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컨디션에 맞게 또 하루를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못 잤으니까 좀 더 일찍 잘라는 사람들 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잠이라는 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가 볼 때는 빅데이터로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뇌를 관찰해 보면 그 흐름이 있어요, 이래. 어떤 날은 요렇고 어떤 날은 요렇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잠이 안 오면 좀 잠이 덜 필요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난 또 쉰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잠자는 사람 하는 것처럼 하면 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잠을 자야 된다. 안 자면 안 된다. 푹 자는 게 뭐 중요하다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잠에 좀 도움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바디 스캔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 20년쯤 한 30년 가량 됐네요. 그때 그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 1년 6개월 했어요. 그때 이제 바디 스캔도 들어있는데 그 바디 스캔을 해보니까 잠에 굉장히 좋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근데 바디 스캔 설명한 데 보면 잠하고 연관성 설명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나는 해보니까 잠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 안 온 사람한테 내가 바디 스캔을 좀 이야기해요. 내 같은 경우는 바디 스캔을 하면은 발목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내가 카페인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커피를 먹고 잠이 안 올 때 바디 스캔을 하면 전에는 명료했는데 지금은 약간 덜 명료해요. 어쨌든 영향을 준다는 게. 네네. 그래서 바디 스캔도 좀 도움될 수 있어요. 바디 스캔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워가지고 잠 안 오면 심심하잖아요. 뭐라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이제 바디 스캔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왼쪽부터 하는 게 괜찮아요. 뭐 오른쪽부터 해도 괜찮아요. 왼쪽 엄지발가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발가락에 그걸 딱 느껴봐요. 뭐 잘 느끼려고 하지 말고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껴요. 왼쪽 발가락 자체를 내 발가락 잘 있나 어떤가 딱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발가락 느껴요.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을 딱 느껴요. 이제 느끼는데 뭐 처음에 일하는 게 좋죠. 엄지 발가락에 피부를 먼저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안에 뭐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느껴본다 하는 마음으로 피부부터 안에 내부 구조물까지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요쯤 하면 됐다 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제 다섯 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요 다섯 발가락에 숨이 들어온다 생각해요. 우리 숨은 여기서 쉬지만 이걸 그냥 생각으로 여기로 들어온다 이래 생각해요. 들어와서 또 나간다 생각해요. 그때 이제 숨을 내보낼 때, 나갈 때 여기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것이 이제 불편한 건 나가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생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가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발등을 또 해요. 처음에 이제 발등에 피부를 좀 느껴요. 그 다음 밑에 뭐 근육이나 피나 신경이나 이런 뼈나 이런 걸 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느껴요. 뭐 의사는 아니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명상도 되잖아요.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발등으로 또 숨이 들어오고 발등으로 숨이 나가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나가는 숨에 그냥 나갔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발바닥을 또 느껴요. 똑같은 요령으로 피부 또 내부 그 다음 발바닥으로 자니까 이래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내보낸다. 그러고 편안해졌다. 그 다음 이제 발목 똑같은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갱이, 그 다음에 장단지,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마찬가지로 피부 안에 구조물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피부가 좀 정갱이가 그리고 관절이 무릎이 좀 시끈시끈할 때 내보낼 때 어쨌든 안 좋은 건 나가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럼 생각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허벅지.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오른쪽 똑같은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골반 부분. 그 다음에 배. 그 다음 가슴. 그 다음에 이제 등. 허리 등.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도 똑같은 손등, 손바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관절 부위, 팔꿈치, 그 다음 이제 이 위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어깨하고, 그 다음 이제 목의 피부 안에 구조물, 숨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 얼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 그 다음에 머리 피부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속 하고. 근데 그런데 머리 할 때는 머리로 들어온다가 아니라 정수리로 숨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갈 때는 머리에서 뭐 좀 두통이나 불편하게 해서 내보내고 편안해졌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정수리로 숨이 들어와서 온몸을 통과해서 발바닥으로 나간다. 안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싹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통과해서 정수리로 나간다. 고래가 물 뿜듯이 나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또 참 잘 잘라는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좋은 시간이고, 이래서 명상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는 호흡에 이래 집중해도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래 생각해요. 난 뭐 불면증이라 생각 안 해요. 다 있을 만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안이 작동해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해서 불안해하는 걸 나는 불면증이라 하고, 뭐든지 있을 때는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동물들 한번 봐봐요. 소시로 자다가 돌아다니다가 하잖아요. 꼭 우리가 8시간 푹 자야 된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해. 이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좋은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네, 추가 질문 네. 드리면 못 자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 반추하고 그런 게 이제 문제니까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공통적인 것 중에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원을 쫓아보면 약간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불교 정신치료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부모와 이 분리불안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제 그 잠이 안 올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잠자다 왜 꿈꾸면서 왜 네. 소리 지르면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것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혹시 도움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다가 너무 그 생생하고 해서 소리 지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네. 그거는 그걸 확대해서 가면 곤란하죠.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래서 그 속에서 일어난 게 불과하지. 다음에는 그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보는 계기로 삼아서 아 내가 뭔가 공격적인 게 있든지 불안한 게 있든지 하면 그 마음을 좀 정화하면 이건 또 없어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은 사는 날까지 살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죽는 순간에 또 다시 태어나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어째 보면 죽음은 우리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모른다 하고 무조건. 모른다 하고 또 현재에 집중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 전반이나 수면이 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뭔가 뼈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제 사례를 이렇게 좀 나눴잖아요. 아까 좀 너무 좋았던 게 그 바디 스캔 해놓으신 건 없으시죠? 지금 뭐 유튜브 박사님이 따로 녹음하신 거 없죠? 따로 녹음한 건 없고 그냥 말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으면서 저도 지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 느껴서 들으신 분들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됐을 그거 것 같아요. 하면 좋은 가정 상비약이 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